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어떤 주제에 대해 깊이 알고 싶어서 자료를 찾다 보면 처음엔 흥미로운 정보가 넘쳐나지만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결국엔 무엇이 진짜인지 헷갈리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를 접하지만 그 중에서 진짜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정보를 접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봅시다. 현대사회에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거의 모든 것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몇 가지 키워드를 입력하면 수천 개의 결과가 쏟아져 나오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방대한 정보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신뢰할 만한지, 어떤 것이 단순히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이를 걸러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 관련 정보를 검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다 라는 주제를 검색하면 서로 상반된 의견이 담긴 글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특정 음식을 슈퍼푸드로 칭송하며 매일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같은 음식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판적 사고 능력입니다. 비판적 사고란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그 배경과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건강 정보를 접했을 때 그 정보의 출처가 신뢰할 만한 연구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지 혹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이나 의견에 불과한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다양한 관점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정보만 믿는 대신 여러 출처를 비교하고 대조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보의 출처를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인지, 전문가의 의견인지, 혹은 단순히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제목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 검증, 팩트체킹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검증은 특정 주장이나 정보가 실제로 사실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과정이 중요할까요? 잘못된 정보는 단순히 개인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건강 정보가 퍼지면 사람들이 불필요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금융 관련 잘못된 정보가 퍼질 경우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접하는 정보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올바른 정보를 선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은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접한 정보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신뢰할 만하다고 느껴지셨나요? 앞으로는 정보를 접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보는 건 어떨까요? 정보를 접할 때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체의 건강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그 영향은 광범위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발달한 현대에서는 개인이 공유한 작은 정보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이슈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특정 사건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게시하면 이를 본 다른 사람들이 그 정보를 사실로 믿고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 게시물은 몇 시간 만에 수천 혹은 수만 명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사람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 분노하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심지어는 집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보 소비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보를 접하고 공유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출처의 신뢰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보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출처가 전문가나 공인된 기관인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둘째, 정보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정 주장만을 맹신하기보다는 반대 의견이나 다른 관점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정보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정보든 그것이 만들어진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통계 자료를 볼 때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어떤 조건 하에서 나온 결과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통계는 매우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자체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인간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기존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를 더 쉽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거부하거나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확증 편향은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특정 건강식품이 몸에 좋다고 믿고 있다면 그 식품의 부정적인 영향을 다룬 연구 결과를 접하더라도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그 식품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정보를 더 신뢰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러한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열린 마음을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정보를 접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왜 그런 주장이 나왔는지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와 정보 분석 능력을 키우는 교육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정보를 평가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언론과 미디어도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언론은 정보를 전달할 때 정확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자극적인 제목이나 과장된 내용을 삼가야 합니다. 미디어 소비자 역시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접근법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잘못된 정보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걸러내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정보의 질은 우리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올바른 정보를 선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접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진위를 판단하며 행동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잘못된 정보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정보가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봅시다. 최근 몇 년간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퍼진 대표적인 잘못된 정보 중 하나는 백신에 대한 허위 주장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과학적인 주장을 인터넷에 퍼뜨렸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완전히 잘못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백신 접종률이 낮아지고 예방 가능한 질병들이 다시 확산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단 면역이 약화되면서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정보는 경제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투자 상품이나 주식에 대한 과장된 정보가 퍼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되고 이는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 번 발생했으며 잘못된 정보가 개인의 재정적 안정뿐만 아니라 경제 시스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정보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이슈나 민감한 사회적 주제와 관련된 허위 정보는 사람들 사이의 불신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선거 기간 동안에는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허위 정보가 퍼지면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키고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한 번의 선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앞서 언급한 비판적 사고와 사실 검증 외에도 기술적인 도구와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허위 정보를 탐지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경고하는 기능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줄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은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건당국은 백신이나 건강 관련 이슈에 대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허위 정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여 잘못된 투자 결정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의 책임감입니다. 정보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공유하는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에서는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연결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한 사람이 접하고 공유하는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정보를 선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이나 습관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앞으로 접하게 될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할 것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더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